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K리츠 시장의 21개 리츠의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55%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낸싱 우려에 급락했던 JR 글로벌 리츠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중심으로 1%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리츠 시장은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이죠. 지난주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최근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한국 리츠 시장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에 돌아섰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리츠와는 다소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0.18%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주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시경제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지난 11일에 발표된 6월의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 상승했는데요. 전달의 상승률인 3.3%보다 하락한 수치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도 밑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해서 2020년 5월 이후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중요하게 이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올랐는데 2021년 4월 이후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로 2021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CPI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후 12일에 지난 7월 12일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6월 P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6월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이제 대비해서는 0.2% 상승해서 시장 전망치인 0.1% 상승을 웃돌았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2.6% 상승했는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0.4% 올라서 전문가의 전망치인 0.2%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0%로 상승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처럼 CPI와 PPI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는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전망치가 70%대 수준이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오는 16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또한 오는 17일에는 미국 연준이 최근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 한국 시간 일요일이죠. 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피격 사건이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별 리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상승하고 7개 리츠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JR 글로벌 리츠이고 한 주 동안 2.36% 상승했습니다. 또 1리츠 코크렉 같은 경우에도 2.17% 상승해서 비교적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D&D 플랫폼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0.89% 내렸고 대부분의 리츠들이 1% 미만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전주만 하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4% 이상 하락했고 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3% 이상 오르는 등 이제 리츠별로 편차가 상당히 컸는데요. 이와 달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리츠별로 변동성도 줄었고 편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리츠 시장의 흐름과도 다소 이제 상이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둔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제 글로벌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훈풍이 불었는데요. 미국 최대의 리츠 상장지수 펀드 ETF인 VNQ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4.72% 상승했습니다. 또 유럽의 부동산 회사와 리츠 등으로 구성된 스톡스 600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 3.4% 올랐습니다. 이 같은 이제 디커플링된 시장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또 국내 리츠의 경우에는 글로벌 리츠와 달리 연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 어떤 글로벌 리츠 상승세와는 좀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리츠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상장을 했죠. 아주 저금리 시절에 상장한 리츠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후에 리파이낸싱 리스크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차입금 가중평균 금리가 2.1%에 불과했으나 2023년 같은 경우는 5.3%를 치솟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배당 재원이 크게 줄기도 했고 올해 역시 4,650억 원의 규모의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롯데리츠는 이제 이 같은 이제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올해는 기존 고금리 차입금의 저금리 리파이낸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서 이자 비용을 절감해서 배당금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롯데리츠가 최근 이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담보부사채 2,400억 원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담보부사채 2,400억 원,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한 1,700억 원과 이제 롯데아울렛마트 유라점을 담보로 한 700억 원인데요. 이를 이제 단기 사채로 잠깐 전환하고 한 달짜리 단기 사채 차환을 하고 이를 다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한 담보부사채 2,400억 원으로 차환하는 것입니다. 만기는 2년 이내이고요. 롯데리츠는 이 같은 이제 리파이낸싱 계획과 관련해서 담보부사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3건으로 분산된 담보부사채를 단위건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ESR 캔달스퀘어 리츠 소식인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에 이제 국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죠. 국이 주당 배당금을 137원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기와 같은 수준이고요. 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상장한 리츠인데 한국 유일의 물류센터 특화 리츠이고 또 물류센터 투자와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리츠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꾸준한 자산 편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다른 리츠와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리츠 소식인데요. 하나리츠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6월 19일부터 SPI에서는 이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장교 하나 빌딩 인수 소식이고요. 당시에 이제 하나 본사 빌딩으로 쓰고 있는 장교 하나 빌딩을 리츠에 담을 거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하나리츠가 국토교통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또 관련 공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인수 금액과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리츠가 장교 빌딩을 인수하는 금액은 8,080억 원이고요.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3,590만 원 수준입니다. 하나리츠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이런 이제 거래의 적정성, 적정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산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비교 거래 사례로 작년 4월에 거래된 광화문 콩코디언 빌딩을 들었습니다. 이 콩코디언 빌딩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금호 아시아나 사업으로 준공된 빌딩이고 작년에 이제 마스턴 투자운용이 총 6,292억 원, 평당 3,450만 원에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빌딩과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인데 어쨌든 이게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준거를 해서 이제 빌딩 가격을 책정했고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같은 이제 하나리츠의 어떤 인수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대해서는 향후 시장의 어떤 평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8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또 한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점이 향후에 하나리츠의 주가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